안녕하십니까. 정치 무림 고수들의 한판 승부 이러시면 신용산 객잔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박빙 누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곳의 여야 후보들의 덩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죠. 바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왔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선거 사무소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금 선거 막 돼서 아직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많이 뛰느라고 지치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얼굴색도 좋고 예. 표정도 좋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마라톤 때문인가요? 마라톤 덕택인가요? 아니면 선거가 피를 끓게 하기 때문인가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예. 풀코스 마라톤 뛰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체력은 내가 제일 짱이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후보님의 나이를 아는데 지금 가까이서 본 피부는 반짝반짝합니다. 바로 인터뷰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유명한 대장동을 갔습니다. 유명한 대장동.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장동이 있고 백현동이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이재명이 분탕질 치른 그곳입니다. 아, 지금 분당에서 분당칠 쳤다고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분당에서 분탕질 쳤죠. 아, 예. 이곳 성남 분당갑은 분당에서도 가장 중심지, 서현동, 야탑동 등 일기 신도시의 가장 핵심 지역이 있고 또 대장동도 있고 예. 또 판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판교 후보님께- 테크노밸리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 분당갑은 한마디로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미래에 먹여 살릴 먹거리를 만드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 도시라고 저는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판교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신가요? 판교뿐만 아니라 예. 사실 그 영역을 더 넓혀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백현 마이스를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되면은 이제 그 CES 쇼를 하는 라스베가스와 같은 이제 그런 전시실과 그리고 또 호텔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설 겁니다. 아, 백현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가봤는데 말이 실리콘밸리지 사실 엄청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쭉 모여 있는 건 아니고 군데 구수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말씀은 판교를 전체 실리콘밸리처럼 분당갑 전체로 넓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현동, 야탑동 이런 데도 다 거기 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일단 많고. 예, 그래서 제가 뭐 공약과 관련된 건데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워낙에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 거주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당 테크노파크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판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약도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노후도시 재건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가 국토부보다 6개월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작년에 통과를 시켰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워낙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살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지하철 연장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지금 예. 모란역까지 있는데요. 모란에서 판교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무산될 것을 제가 다시 살려가지고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거 이제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완성된다면 그 다음은 광주 오포까지 8호선을 연장을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하철 3호선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저 대장동 쪽에 그쪽이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거쳐가지고 용인, 수원 그리고 화성까지
예. 그렇게 3호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그게 민자에서도 이번에 저 하나은행에서 예. 하겠다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분들께 편리한 쪽을 택하려고 지금 의견을 모으는 그런 중이고요. 예전에 지하철 하면은 사실은 분당 이쪽은 3호선이 예. 갔었고 그다음에 수인 분당선이 만들어졌지만 도시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훨씬 많은 지하철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예. 그 경강선이라고 있습니다. 경강선. 그게 뭐냐면 경기도와 강원도를 강원도를 잇는 이렇게 그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그런 예.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판교에서 시작돼서 여주까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인천 쪽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서판교역을 만들어서 예. 그게 이제 이 월곶과 판교가 연결이 됩니다. 월판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인천에 있는 월곶과 판교를 네,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곶, 판교, 여주 여주까지.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고 그 중심에 이제 분당이 놓이게 되는 셈이죠. 예.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 전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수서와 경기도 광주를 잇는 수강선입니다. 아 수강선. 네, 근데- 그건 지금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만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실시 설계 중입니다.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게 일단 만들어지면 전국으로 다 연결이 되는 그리고 속도도 250km가 됩니다. 그냥 서울의 지하철하고 다릅니다. GTX급으로 아, 딱 밑으로 안 가도 이제 그거보다는- ITX로 네, ITX 조금은 같은? 낮지만 예. GTX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 이걸 보니까 저희 지역 성남을 거의 이제 그냥 지나가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도촌 사거리를 경유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분당갑을 전국 최대의 사통 발달 교통 요지로 만들겠다. 아마 교통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254개 지역구의 모든 분들이 그런 각종 세 번째 공약이 이겁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4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리콘밸리와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개가 우리가 없는 겁니다. 예. 교육기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가 부족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나 이런 예. 유수의 대학들이 있는데 버클리 대학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나사 연구소도 있습니다. 아 나사도 그쪽에 있죠, 맞아요. 네, 나사 예. 모펫 연구소라고 예. 거기에 마운틴 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우리 분당 판교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그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영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착수했던 것이 우선은 제가 그 정년보장 교수로 있었던 카이스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합의가 된 것이 서판교 쪽에다가 예. 인공지능 연구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땅은 시유지를 쓰고 예.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건물 그 건축비는 그 사설 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크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죠. 두 번째는 교통. 교통, 세 번째 판교의 실리콘밸리와. 예. 그러면 이제부터 선거 판세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한 게 있는데요.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그리고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가 있는데 둘 다 오차 범인의 박빙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랑. 우문 현답인데 제가 우문할 테니까 현답을 부탁드릴게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항상 여론조사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예. 결과는 하늘에서 주신다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사실 제가 초선 때입니다. 예. 그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결과가 보니까 60대 30으로 제가 2배를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선을 할 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박빙인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가 21% 이겼습니다. 예. 뭐 그런 식이어서 알겠습니다. 뭐 그거 안 봐도 결과는 내가 늘 이기더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는 사실 일부 응답층만 참여하는 조사잖아요. 근데 예. 결과는 지금까지 이제 결과들을 보면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확 이기더라 이 말씀이신데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 정말 꿋꿋이 시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가면.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심을 다해야 하니까 시민들이 알아줬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도 우리가 이제 이 정치를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분당갑의 경쟁자로 나오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이다?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에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죠. 예, 원주에 계시죠. 예, 강원도지사도 했고. 예. 그래서 정말 강원도에 저는 지금도 강원도는 더 발전해야 되고 필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 그 민주당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예. 종로로 밀렸다가 다시 또 분당에 최근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그냥 정말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아직도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사실은 강원도는 이제 도시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예.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들은 도시 재구조화가 관심이 많고 그게 저희 현안이거든요. 강원도와 그 둘이 이곳의 상황은 다르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그 점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계속 그쪽에서 역할을 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저 강원도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 강원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치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광재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실제 대선에 또 뛰기도 하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 또 잠재적 대선 주자입니다. 이번에도 좀 바꿔서 여쭤보면 안철수 후보는 왜 국회의원을 또 해야 됩니까? 저는 1년 반 전에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분들에 대한 예.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실 1년 반, 뭐 2년만 하라고 뽑아주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6년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 했던 네. 제 약속을 완벽히 지키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결과를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번에 출마한 겁니다. 예, 뭐 그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안철수 후보님의 포부일 예. 거고 정치인으로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시면 사선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정치인으로서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정치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평생을 봉사를 했거든요. 대학교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의과대학에서 의료 봉사를 한 게 대구 코로나 의료 봉사까지 이어졌고요. 예, 그리고 또 도중에 V3라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거 팔면 수천억에서 수조 원 번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예. 무료 보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사실이니까요. 저도 썼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정치도 혼자서 정당을 만들어서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을 만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진한 총선.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분당을 정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정치적인 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은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 교수들도 사직하고 있습니다. 예. 의대 증원 관련된 거 매년 2,000명씩 5년간 늘리겠다. 여기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건데 안 후보님은 또 의사 출신이니까 예. 이번에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의사 증원은 매년 1,004명씩 10년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바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터뷰나 또는 페이스북에다가 제 의견을 실었는데요. 예.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대화의 창구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재조명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이런 겁니다. 우선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정부는 2,000명 이걸 버리고 먼저 의료계가 가진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몇 명의 그 의사가 필요한가 예. 이런 순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의 3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사람 목숨이 달린 그런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과학자처럼 백신이나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약을 만드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방 의료가 예. 완전히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다 수도권 쏠림이어서. 네, 근데 이 셋 다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왜 사람들이 그 필수 의료를 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수술하다가 정말 사고가 선의로 났을 때. 수술하다가 그 사고가 나면 잡혀갑니다. 외국에서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량 같은 것들도 제대로 정말 현실적으로 낮춰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사과학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의사 면허를 분리하면 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은 다 의사 면허를 주지만 예. 그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그 의과대학이 있다고 치면 거기는 진료 면허는 안 주는 안 거죠. 주고요. 예. 그러면 평생 의사로서 연구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러면 그에 맞는 또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이러면 되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의료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너무 지방 의료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예. 국가에서. 미국 같으면은 전체가 그 민간 의료 시스템인데 공공 의료가 30%입니다. 예. 그 이유는 민간 의료 시스템인데 공공 의료가 없으면 한없이 의료비가 치솟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30%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면 미국보다 공공의료가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그 다음에 투자 의지를 밝힌 다음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도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다른 부분은 협의가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은 뭐 최소한의 숫자다. 이거는 협상 불가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대통령실이 좀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그건 건가요? 바꿔야 됩니다. 2,000명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예. 숫자죠. 이만큼 부족해? 그럼 2,000명씩 딱 예. 요거라는 말씀이신 뭐 거죠? 정확하게 2000 이게 뭡니까? 차라리 1,454명이었다. 이러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거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한 1,450명 이렇게. 근데 2,000명이면 2,000명 해. 그냥 요런 거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아마 그 개인으로서 분당 갑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개인의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양당 체제 중심에서는 이 판세 바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에 불리한 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주요 사건 피해자가 호주로 갔다서 국민들의 불만이 비판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너무 소통이 안 된다. 민심을 제대로 안 듣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집권 여당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뭐 불만 내지는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문제. 예. 그러니까 그 사회 수석의 문제 이미 잘랐지만 그리고 또 이제 호주 대사의 문제, 예. 그 다음에 또 이 의료 대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말을 포함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야당은 대화 상대가 여당입니다. 비판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는 게 그런 예,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당은 대화 상대가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지금 현재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오히려 여당 야당끼리 싸우는 모습, 국민은 소외된 모습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여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 야당하고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관심이 없거나 해주지를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지금까지 사실 호주 대사 문제 가지고 대통령실이 너무 고집불통이다. 뭐 좀 얘기하면 불통이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지금 안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너무 야당과의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외연을 확장하는 이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까지는 당원들에 둘러싸여서 예.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갔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국민들이 계시는 그 현장으로 가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비전과 그리고 또 경제 문제 해결 방법을 밝히는 예.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넓히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이제 사석에서도 이렇게 좀 한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까?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분당갑 유권자들에게 짧게 앞서처럼 이제 공약 1, 2, 3, 4번은 안 되고요. 시간이 짧게 한 말씀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안철수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정치하는 동안에 한 번도 뭐 추모에 입사이거나 돈 문제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리고 또 병력도 39개월 그대로 다녀왔고 제가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에다가 IT 전문가에다가 창업자에다가 교수에다가 정치인까지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분당 주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 봉사라든지 저희 안랩 지분 절반 기부한 것 이런 것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 분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따가 이광재 후보가 여쭤봤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막 칭찬만 하면 아까 안 후보님은 이광재 후보에게 강원도의 힘이 되셔라 그랬는데 괜히 같은 방송에 그렇게 나오면 좀 대비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혹시 이것도 지금 방송 나갈 거예요. 네, 네. 혹시 고치실 이야기 없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강원도의 힘이 되셔라 그냥. 알겠습니다. 예, 제가 두 후보에게 똑같이 얘기할 텐데요. 선거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왔습니다. 바로 야탐역 근처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후보가 있는데요. 제 옆에는 이광재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선거 사무소에서 보니까 지금 저 뒤로 한 300명이 쭉 계시네요. 엄청난 분들이. 3,000명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 60명인데 제가 조금 60명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선거 사무소가 상당히 북적북적합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다들 약간 조용히 계신데 여기저기 붙어있는 구호들이 이제 선거구나를 실감나게 합니다. 바로 인터뷰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분당이 좀 아름다운 환경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좋아하는 곳이 율동공원에 갔어요. 율동공원. 예. 예. 갔는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제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오리를 상대로 내가 선거 운동을 하고 왔고요. 마음이 앞서가지고 일찍부터 만나야겠다 갔는데 청작 주민들이 아직은 안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탄천을 네.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봄이 됐잖아요. 예. 체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체조를 했죠. 체조하고. 네. 예.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막 다니시고 계속 뛰고 사실 지칠 법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요, 점점 에너지가 생기고 있죠. 점점 에너지가 생기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곳 분당갑, 분당이 있고 판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현동, 야탑동 그리고 판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어떤 지역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곳, 어, 특히 판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곳, 이끄는 곳, 그다음에 분당은 행복한 도시, 행복도시. 경제적 성장과 행복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 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당갑에 대한민국 이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판교와 용인의 반도체 밸리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혁신 경제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더욱더 혁신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고, 예. 두 번째는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당이 조금 더 삶의 질이, 예. 그러니까 주거도 좀 더 좋아져야 되고, 교육도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예. 교통도 좀 더 좋아져서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고 천당 옆에 분당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죠. 아, 천당 밑에 분당인데 거의 천당 수준으로 만들겠다. 예. 그럼 교통과 주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육하고, 예. 교육하고.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왜냐면 후보님 같은 경우 좀 늦게 이 지역에 오셨잖아요. 상대방인 안철수 후보는 보궐선거로 오셨었고 지난번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8호선 모란에서 판교까지 하는 8호선을 근 8년 이상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호선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서 차량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력이 없다. 이걸 제 이광재가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가 해결하겠다. 국정 보고 상황실장도 하셨고 강원도지사도 하셨고. 그렇죠. 어쨌든 국정 상황실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도지사를 했고, 예. 대한민국 수많은 혁신 도시, 기업 도시, 도시 이런 걸 많이 기획을 해봤잖아요. 원적 신도시도. 그렇죠. 예. 기획을 했던 거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또 한 번의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적임자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분당판 그 위대한 수업을 만들고 싶어요. 분당판 위대한 수업. 위대한 수업. 예, 혹시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봤죠.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예. 그 국내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쉽게 편집을 해서 국민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분당판 그 위대한 수업을 만들겠다. 뭐냐면은 지금 초중고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 정보화 교사가 부족해서 AI 시대와 IT 시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컴퓨터를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특히 AI나 이런. 그런데 판교에 가게 되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다 있잖아요, 거기. 국내 굴지 IT 기업들. 그렇죠. 거기 있는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을 초중고를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을 전부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이들도 공부가 되고 대한민국의 저기 호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정보화 교사가 부족한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네이버만 해도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왜냐면 구글이 검색 엔진 구글이 과반을 못 잡았는데 몇 나라밖에 안 되는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근데 일본 그런 기업들의 인재들이 분당 판교 주민들의 아이들의 교육을 좀 도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렇죠. 겁니까? AI나 코딩이나 뭐 미래 이런 바이오나 이런 것을 도울 수 있고 저는 그 우리 아이들이 판교에 있는 좋은 기업을 방문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은 교육에 중점을 좀 두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철수 후보를 인터뷰하고 왔으니까
지하철 8호선도 연장하고 3호선도 연장하고 강경선도 만들고 수강선. 수강선 예. 또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후보님 얘기를 들으니까 8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한다고 하냐. 물론 안철수 후보는 보궐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맥락인가요? 제가 와 보니까 지난 8호선 같은 경우에 모란하고 판교하고는 4,200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걸 8년째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원주 강릉간 그 철도가 좀 길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1년 차에 여주 원주 간 그 수도권 전철도 복선으로 했거든요. 예. 예타 다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정치력이 부재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은 아우 또 8호선 공약 또 하는 거야? 정치인들 3호선 아유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유능한 정치인이 일을 할 때가 됐다. 결국은 제가 보면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행정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야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여야를 설득해야 되는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창업을 하고 과학자를 냈고 의사를 냈고 그 다음에 특히 당 대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바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이 경험 남한 사람이 어딨냐 이랬는데 생각해 지사를 안 했네. 지사. 뭐 행정 경험은 없잖아요. 지사를 했어야 된다. 아니죠. 뭐 청와대 생활을 한 적도 없잖아요. 인수위원장 그거 같이 했었죠. 그 인수위원장을 잘했으면은 지금 잘했으면 이 정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인수위원장의 역할을 잘 못하든지 아니면은 그 인수위원장 역할을 잘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좀 그럼 이상하잖아요. 역시 분당갑이 심한 정권 심판론으로 가겠다. 아니, 뭐 그래. 안철수 후보도 공동 책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안철수 후보가 가서 뭐 항의를 하든지 예. 아니면은 인수위원회 활동이 좀 잘못됐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분명한 거는 제 원칙이 뭐냐면요. 예.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다 하셔놓고 또 안 하겠다고 그런 거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런 건데 예. 저는 좀 네거티브는 여태까지 안 선거에서 하겠다. 네거티브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한 번도 고소 고발을 해본 적도 없어요. 고소 고발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러면 정책 선거, 비전 선거를 하면 좋죠, 저는. 그리고 뒤에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먼저 여쭤볼게요. 강원도에서 지사 잘하셨고 의원도 하셨고 그러면 강원도를 위해서 더 힘을 써주시지 왜 분당갑에 오셨냐. 강원도의 큰 인물이 되실 분이다. 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대한민국 하시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거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도 노원에 있다가 온 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 보궐로 오셨죠 여기에.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하다가 지금 인천 가 있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60년 전에 목포 사람이 인제에서 출마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부산에 있다가 종로 나갔잖아요. 그건 너무 시야가 좁은 거죠. 우리가 히딩크 감독도 축구 감독도 지금 네덜란드에서 데려와서 하는데 하물며 이거 분당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예. 그다음에 미래 행복을 만드는데 이런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제가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귀가 얇아서 약간 설득이 되긴 하는데 다시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광주 후보는 지역을 잘 모르지 않느냐. 이제 와서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면 저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한 게 아니냐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저는 더 지역 구민한테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정책 토론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데는 전혀 응하지 않고 계세요. 예. 잘 아시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계속 공개적인 토론을 안 응하시고 그러면 지역 현안 토론에 우리가 지금 대장동에서도 했고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예. 저는 지역 현안을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장동 현안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역 현안에 교통 현안에도 그렇고 재건축 현안 그다음에 고도 제한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조금 더 공부가 더 필요해 보여요.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철수 그 후보가 지역 안철수 후보도 구민들을 만나 보면 예.
지역구민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근데 같이 토론을 해보면 조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공부를 더 하겠지만 예. 공부를 더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청와대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 이슈를 다루잖아요. 예. 그다음에 강원도지사도 종합행정이잖아요.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건 입법과 예산, 대한민국 전체 법률과 예산을 다루잖아요.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또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통 문제 철도가 그냥 해결이 되는가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도 다양한 부처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여야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는, 예. 당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공직자를 설득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반대하는 사람 사실 뭐 노선 하나 조금 트는 거 가지고도 엄청난 반대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노선이면 나 안 해. 쉽게 말해서 깽판 치는 분들도 있을 수 그리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과거를 보면 알거든요. 예. 원주 강릉간 그 철도도 중앙정부가 안 넣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놓고 나니까 양양이나 강릉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서핑 천국. 그렇잖아요. 예.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랑처럼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계속 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어차피. 예. 결국은 이 전체를 국가를 보는 눈, 그다음에 이 공직자와 여야를 설득하는 거,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밑에 과장, 사무관을 설득한 다음에 장관을 설득해요. 예. 그런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안철수 후보 얘기랑 종합해 보면 안철수 후보는 집권 여당에 또 중진 의원이고 힘 있는 그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특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광재 의원님은 행정 경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또 이거를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거 뭐 우문현답 똑같은 건데요. 우문현답인데 제가 우문을 할 테니까 현답을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곳 분당 갑은 계속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오잖아요. 오차범위 내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 대략 상승세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처음에는 출마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분이 많았고 예. 지금은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꼭 이겨달라는 분이 많아지고 많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일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당선되면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일 잘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는 걸로 보아서 상승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치인 이광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었고 그때도 제가 뭐 인터뷰한 기억이 있는데 당내 중진입니다. 이번에 또 만일 되면 더 어깨도 무거워지죠. 이광재 후보는 왜 국회의원을 지금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이니까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길을 잃은 대한민국을 한국 이 판교 분당 판교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돌파하겠다. 예. 산업화의 성과는 이미 경제 성장의 성장률의 하락으로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강력한 경제 성장 모델을 판교에서 만들어낸다. 예. 두 번째로는 국가는 지탱 국가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36위인데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모습을 이거 판교 분당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정치 변화를 꾀하겠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삶의 질로 평가받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여의도 정치를 혁파해야 되겠다. 어.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우리의 국회에는 1년에 본회의가 약 37회 정도 열립니다. 미국의 본회의가 하원이 100회 열립니다. 우리가 상임위 소위까지 하면 500회가 열리는데 미국 국회는 무려 3,000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이 국회는 잠들어 있는 국회고 싸우는 국회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 삶을 높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성장하게 하고 싸움질하고 못되게 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을 확실하게 퇴출하는 정치 개혁을 하겠다.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우리도 이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사직을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대타협을 위한 골든 타임이 왔다고 봅니다. 그 대타협 없이는 이 길을 모두가 지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지금 수술할 병원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의사나 우리 전공의들은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도 지금 한 발 물러섰잖아요. 이제 면허 정지 요건 유예하겠다라고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물러나진 않았어요. 2,000명 어쨌든.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된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국민적 컨센서스가 생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 단계적이면 뭐 처음에 1,000명, 1,100명 또는 뭐 700명, 900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어쨌든 단계적 증원 부분은 그래서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지금 빨리 여야가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수명 100세 시대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일종의 법률적 기구로서 국가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화를 정권에 대비한, 따라서 초고령화를 대비한. 지금 이번에 보게 되면 의료 수가 문제, 의대 정원 문제, 건강보험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 서로 물려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200명 좋다, 300명 좋다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 그럼 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정권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법률로 정한 마치 사회적 그 타협 기구처럼 예. 이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박민수 차관 예. 이 대화를 하려면 박민수 차관을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이차관.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하려 했는데 박민수 차관이 의사들 보고 의세가 뭐예요? 그거는 말실수 그냥 발음이 좀 새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무튼 그래도 그 뒤에 결국은 이 국민들이 뭐냐면 의사나 국민들을 잠재적 피의자 다루듯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해관계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교육개혁 좋았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킬러 문항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누굴 잡아들여라. R&D 좋았죠. 예. 그런데 갑자기 R&D 카리텔이 문제다 그래서 또 조사하라고 하고 노동개혁 잘 잡았죠. 예.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주로 누구를 잡아들여라. 이게 카르텔이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민이 정책을 받으는 수용성 있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 무슨 피의자 대하듯이 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의료 증원 문제도 저는 빨리 대타협을 시작을 해야 하는 된다. 거. 그다음에 이걸 국가적인 논의 기구로 만드는 거. 그다음 대화를 위해서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좀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이라면 대통령에게 뭘 조언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제가 의사분들도 만나보고 했거든요. 답이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사와의 대처럼 의사와 전공의와의 이런 대화 같은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대통령이 직접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그거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로는 28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없이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어느 전공의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들의 납득을 하면서 함께 자기들도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예. 국민들 건강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다면 대통령이 대화 국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해줘야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대목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빨리 대타협을 시작하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천 파동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너무 사적으로 주도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선 이후에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요.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 이 정부 윤 정부를 비판이 받는 가장 큰 거는 민생 경제에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은 민생 경제에서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두 번째로는 외교와 평화에서 불안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외교와 안보에서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주의에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에는 자기한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좀 수권 정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야당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좀 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분당갑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뭐 1호 공약부터 4호 공약이 안 되고요. 딱 한마디. 예. 저는 국회의원 당선이 쉬운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율동공원에 가면은 번지 점프가 있는데요. 그 번지 점프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번지 점프의 유래는 저기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은 어떤 한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묶고서 나무 위에서 있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 저는 제 운명을 걸고 이거 분당에 왔는데요. 저는 쉬운 것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이곳 분당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도지사와 그다음에 국회에서 사무총장 장관직을 지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녀본 그 모든 경험을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제가 마을회관을 돌면서 자면서 동고동락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일의 성과를 내고 여러분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파이팅 하십시오. 탄천에 가면은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정책 토론 비정 경쟁으로 멋있게 선거를 해갑시다. 네,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책으로 얘기하자라고 계셨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용산객잔 특집으로 마련한 총선 격전지를 가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